자, 박송 씨의 형수에 대한 판결이 발표가 됐습니다. 박송 형수, 부끄럽다라는 읍소마저 소용이 없었다. 2심도 유죄 판결, 98억 민사소송까지 첩첩산중이다. 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방송인 박송 씨를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송 씨 형의 아내인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23일 날 서울 서부지법 형사부에서는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형수는요, 카카오톡 단체의 대화방에서 박송의 말이 거짓말이다. 박송이 어떤 여성과 지금 동거 중이다. 박송이 여성과 동거를 했다. 등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면서 박송 씨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요, 이 형수 이 씨가 대화방에서 게시한 해당 내용들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여 원심의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앞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체 대화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송 씨의 형수에게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야, 징역 10개월이면 지금 친형도 뭐 아시겠지만 이미 엄청난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이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수까지 결국 깜빵행, 교도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외로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다. 재판 과정 내내 형수 씨 측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검사의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닌 해명이었다.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 라고 무죄를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그 대화로 인해 박송 그리고 김다혜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뒤집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냐? 박송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도 자기 친형이라고 민사소송은 98억밖에 안 걸었네. 송이 형도 장윤정 엄마 마냥 100억 넘게 탕진한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고요. 권선진학 사필기정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잘 나가 재산을 모았어도 진짜 많이 모았을 텐데 가족들이 다 해먹고 정작 본인은 껍데기만 남고 말았다. 결국 검찰이 구형했었던 징역 10개월이 왜 1개월조차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느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년도에 올라왔었던 박송 씨의 친형이 했었던 행적을 보면요. 박송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하더라. 법정에서는 억울하다 했던 형수의 카톡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A씨가 여자, 당시 박송의 여자친구였던 김다혜 씨가 수면 위에 올라가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것 같다. 그러자 형수는 그냥 달아. 박송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송과 같은 아파트 사는데 항상 여자 같이 있다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A씨는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꼭 참고 있는데 라고 했고 형수는 박송 아파트 명의가 김다혜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송이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 라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사람들이 파헤치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에 공개됐었던 재구성된 카톡 내용이었죠. 여기 보면은 전 박송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송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지금은 학원 임대 줬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들은 박성씨 통장으로 임대료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그 임대료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 박성씨가 안 줘. 그 여자가 수면이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달아라. 그러면서 여자에게 던져줘라.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인들을 동원해서 댓글 부대까지 형성을 했었다라는 것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면서 이게 기사화되며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어떤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 법원에서 설득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박송씨의 형수는요, 항소심에서도 벌금형만 나왔습니다. 1200만 원. 크다면 큰 돈이긴 한데 이게 본인이 지은 죄값에 비하면 1200만 원의 벌금형이 마냥 높다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친형수는 결국 친형과 다르게, 그러니까 남편과는 다르게 구속을 면피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박송 씨의 엄마뿐만이 아니라 이 박송 씨의 형수, 그러니까 친형 부부에 대한 이 기사와 사진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보면은 결국 이들의 행적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정의구현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친형은 이미 징역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형수는 벌금형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실 박송 씨의 소송전은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민사가 5년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9월 달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점인데요. 드디어 5년 만에 1심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는 9월 11일 박송 씨가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변론을 통해 박송 씨는 20년 동안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198억 원으로 상향을 하여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현재 소송가액이 변경이 되어 98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98억이었지만 무려 100억이 줄어든 거죠. 어찌됐건 98억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무려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지난 10일 13번째 변론의 끝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선고 결과만 남겨져 있는 거죠. 황당한 겁니다. 연애계약이 아니라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친형이 재산관리를 한 건데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였기 때문에 98억 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한 명은 3년이 넘는 징역 선고가 됐고요. 한 명은 징역형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범법자입니다. 범죄자예요. 무섭죠? 빨간 줄이 그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범죄자가 돼버린 두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사업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장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달 지금 두 사람 다 친형도 패소를 했죠? 형수도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98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에서도 패소를 하면 이 두 사람은 정말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박송 씨와 김다혜 두 부부는요, 정말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심지어 딸은 광고를 17개를 싹쓸이하며 이미 슈퍼스타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양측 부부의 인생은요,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성우 씨가 이런 영광을 찾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박송 씨의 부모님이죠. 아버지는 손찌검을 했고 어머니는 박송 씨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는지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박송 엄마의 소름 끼치는 본 모습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과거 보면 엄마의 음주 관련 발언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박송 씨가 엄마 몰래 클럽을 갔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다. 교회 가기도 부끄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송 씨가 담배 피우지, 술 마시지, 전부 다 부끄러워할 그런 거밖에 없었다. 게다가 교회 집사님이 방송 잘 봤다고 말하자 너무 부끄러웠다. 몸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장훈 씨가 왜 부끄러워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하자 이 박송 어머니의 음주 장면을 서장훈 씨가 목격했다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박송 씨 엄마가 나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서장훈 씨는 박송 어머니도 큰 맥주잔에 얼음을 채워 소주를 콸콸콸 넣는 걸 봤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송 씨 어머니가 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따라주셨다. 김건모 씨 엄마도 수홍 엄마는 잔이 벌써 비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장훈 씨도 너무 힘들어 취할 정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 당시 때 기사에서는요. 박송 씨의 엄마를 흉내내며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동엽 씨가 미우새 촬영 후 왔을 때 이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박송 씨 엄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자기 전에 술 한잔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내로남불이었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박송 씨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었어요. 카레를 먹고 싶었던 박송 씨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자 일주일 동안 카레만 먹었고 카레를 일주일 동안 먹어 카레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더니 돈 버는 걸로 유세 떠냐 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으며 결국 박송 어머니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 박송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마친 박송 씨가 집에 들어와 너무 힘들어 라면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가 막 날라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박송을 빼고 나머지 모든 가족이 모여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명계 중 둘째인 박송 씨는 유일하게 유치원을 못 갔다고 해요. 어린 시절 박송의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첫사랑네 가게로 일부러 두부를 사러 가느라 집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 얼굴에 두부를 또 던져버렸던 부모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 모친은요, 아시겠지만 법원에 출석했을 때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분노케 만든 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발언이었느냐?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친형을 저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 M1 사람만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왜 가스라이팅 당했냐라고 하자 박송 씨 어머니가 맹렬하게 김다혜 씨를 비판합니다. 박송에게 도장을 줬다.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박송 아내 이름 김다혜 이름이 딱 뜨더라.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아들을 꼬신 거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무려 20억짜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송 씨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어머니의 이런 발언들이 박송 씨가 끝까지 풀악셀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어머니와 가족들 간의 갈등은요, 앞서 댓글에서도 읽어드렸던 장윤정 씨의 사례도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13년을 절연했는데 딸 이름을 내세운 장윤정의 엄마. 결국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되었다. 이 사가 굉장히 핫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됐다, 구속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막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들 내용을 대략
요약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망설이 떠돌던 장윤정의 엄마 이미 구속 송치가 되었는데 딸과는 절연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과연 경찰들이 장윤정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거 4억 원대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유흥복 씨의 사태 때 장윤정 씨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이 기사에 나와 있네요. 장윤정 어머니 참고인 조사. 장윤정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라는 말도 당시 올라왔고요. 이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흥복 씨가 4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장윤정 씨 어머니가 조사를 받고 있던 당시 장윤정 씨 본인도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다. 이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장윤정 씨가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장윤정 씨 어머니 유흥복 씨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장윤정 씨를 맹렬히 비판했던 전 팬클럽 회장 송기호 씨 때문이었죠.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정이, 우리 윤정아, 그 많은 편지를 보냈고 연락을 취했는데 가슴 아프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것이다. 너도 있는 그대로 말해라.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원망하지 마. 기다렸잖아. 네가 던진 말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졌다. 우리 만나서 손잡고 울어보자는 애미 마음도 소용이 없어졌다. 무엇이 뒤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네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밖에 만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왔다. 오늘은 엄마한테 너무 슬픈 날이다. 윤정이 너 예쁘게 자랐잖아. 갑자기 왜 변한 거니? 라는 말을 당시에 장윤정 씨 어머니인 유흥복 씨가 참고인 조사 인터뷰 때 쏟아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남동생, 장윤정 씨 남동생과 관련된 사건에서 장윤정 씨 어머니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려보면 장윤정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윤정 씨 어머니가 오히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마저도 장윤정 씨 본인과 또 남동생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얽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 것 같고, 지금 사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는요, 했다라는 겁니다.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도 장윤정은 딸로서 이 유흥복 씨가 수감 생활을 할 때 영치금을 넣었고 생활비도 챙겨줬다 라면서 엄마를 몰아세웠다라는 비난이 안타깝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남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새 나가지 않을 리 없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결국 이것들이 유흥복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결정타가 되었고 이것이 최종 검거가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과거 어떤 일까지 벌여졌었느냐, 이때 보면 동생이 나와서 막 함께 폭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용을 잘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활비, 그러니까 박종증의 쾌도난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엄마와 동생이 나타나 생활비를 총 18억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장윤정의 행사 수입 역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들이 썼다라는 생활비를 살펴보면 1년에 평균 1억 8천만 원, 한 달에 1,5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인터뷰로부터 12년이 지난 2025년 대한민국 4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절반가량인 약 800만 원 정도라고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대중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며 장윤정의 재산이 대부분 사라진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장윤기 때문에 고발했다라고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팬클럽과 장윤정 측은 그가 초창기 운영진일 뿐이었다. 정식 팬클럽 회장도 아니다.
자신을 회장인 것처럼 소개하여 팬클럽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송 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장윤정을 무혐의로 경찰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 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관련하여 모욕, 무고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2013년 12월 27일 결국 송 씨는 구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송 씨는 장윤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며 장윤정 측도 결국 고소를 취하해주며 관련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송 씨는 자신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장윤정 씨 어머니인 유흥복 씨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유흥복 씨가 딸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여전히 내가 윤정이 조질 수 있다. 자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투자 사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교도소 동기들과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암이라고 거짓 서류를 주변 지인들에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흥복 씨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윤정아 너의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 들어간 2024년 9월 20일 3천만 원 누구누구님 투자금을 내년 12월 20일에 한 푼도 더도 말고 그대로 드리면 된다. 그리고 엄마의 통장의 돈은 찾아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거라. 1억 5천이면 누구누구님께 남편의 뭐뭐뭐 사라며 드리도록 하거라. 또 누구누구님은 엄마에게 소중했던 동생이니 엄마에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 이 말 명심하거라. 언론에 나왔던 상상의 이모가 아니고 이 어미가 이뻐해 주었던 땡땡님을 이모처럼 생각하거라. 이게 2024년도 11월 7일 날 유흥복 씨가 직접 작성했었던 자필 투자 확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자신이 쓱쓱 적어가지고 마치 장윤정 씨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필 투자 확인서를 통해 정말 장윤정 씨에게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한 것처럼 꾸며냈다라는 거죠. 비판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유흥복 씨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장윤정 씨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부를 묻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 대목만 봐도 놀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장윤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구멍난 디자인 티셔츠를 입은 엄마를 보고 옷 사 입어라 라며 오열을 했었던 아들 연우에 대한 이야기도 당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JTBC에 등장을 했었던 장윤정 씨가 구멍이 뚫려 있었던, 디자인적으로 뚫려져 있었던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몰랐었던 도현우 군이 장윤정 씨의 모습에 걱정을 하며 엄마 옷 좀 사 입어라 라고 하며 오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시죠? 요 장면입니다. 그거죠. 어머니라고 해서 피땀 흘려 번 돈, 딸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채널 A에 그것도 뉴스 채널에 등장을 해서 자신과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동생도 누나의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가고 싶다. 하지만 누나 곁에는 항상 경원들이 있다. 유흥복 씨도 나도 결혼식에 가고 있다. 가고 싶다. 내가 여태껏 장윤정을 키워온 사람이 아니냐. 도경환에게 묻고 싶은 것도 있다. 내가 큰 범죄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지만 결혼할 생각이라면 꼭 내가 아니고 동생에게라도 장경영 씨에게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섭섭하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잖아요.
이제 유흥복 씨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범죄자로서 체포가 되어 구속된 겁니다. 이제 본인은 평생 범죄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또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 딸 행사가